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항상 이게 보면은, 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기준으로. 자, 일단은 항상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고,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갖다가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네 돈도 있고 내 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자산이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대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잖아요. 네.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면 뭐 1억 5천 대출 받고 내 돈 1억 5천 포함해서 얼마를 삽니까? 3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한 자산은 그건 내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표현을 쓸 때는. 근데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이렇게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본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돈 싫다 이거야. 너네 돈. 알겠어요? 네. 나 너네 돈 쓰는 거 싫다 해서 내 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안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1억 있으면 1억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뭐냐면 남의 돈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자를 쓰는 거 아깝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맞죠? 네. 이자 쓰는 게 무섭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내 돈만 가지고 하겠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면 그분은 뭐냐면 내 돈으로 해서 성공하면 내 돈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손해보더라도 내 돈만 까먹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리스크가 많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채 있어요. 부채. 내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너의 돈만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인생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줄타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잘못하면 강떨어져 떨어지시는 분들. 응? 인생에 어떤 험난한 어떤 과정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내 돈 하나도 없고 부채만 딱 쓰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내 돈이 없을 일은 없죠. 내 돈 적어도 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보면은 대부분 한 40대 가장 정도 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제가 보기에는 금융부채가 아까 뭐 7천만 원 정도, 뭐 8천만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이거는 제가 보면 많이 축소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아파트 하나 하려 해도 1억 5천, 2억 정도는 대출 받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쵸? 네. 근데 이만큼 또 줄어든 거는 또 왜 그러냐면, 왜 줄어들었냐? 이렇게 보면은 부채가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돈만 가지고 내 돈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람들은 부채가 없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제로가 되기 때문에 부채가 한 1억 5천, 2억인 사람들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그러하니까, 분들이.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상치예요. 무슨 알겠죠? 네. 요거 이상치는 뭐냐면, 이제는 연세가 좀 있어서 한 70대쯤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뭐냐면 20대, 30대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20대, 30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론은 뭐냐면 이렇게가 있다면 이렇게 반반 정도 이렇게 가져갑니다. 반반 정도. 뭐냐면 이거는 자본.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채죠. 부채.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면, 자, 가장 이상치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가장 이상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를 늘려가는 거죠. 네. 자산을 늘려가죠. 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부채 있죠? 네. 위에 있는 부채 부분은 어떻습니까? 줄여가고, 어떻습니까? 자산은 늘려가고.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를 어떻습니까?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더 늘려가고, 부채에 대한 포지션을 비율적으로 줄여가고. 뭔지 알겠죠? 네. 그리고 절대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채가 만약에 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1억을 갖다가 나중에 줄여가지고 뭐 7천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본이 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2배 올라가서 한 2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억이 있고 내 돈 2억이 있고 부채가 7천 원이 있기 때문에 좀 망하기 좀 힘든 구조죠.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 있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이게 내 돈, 그 자산이 2억 7천 중에서 부채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부채가 잠식한다 하더라도 내 돈이 2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부채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이거 갖다 활용성의 문제인데, 이거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네.
이분들이. 그래서 부채를 어떻습니까?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본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거. 자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갖다가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 이런 뜻을 얘기하죠. 네. 레버리지 효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부채 너의 돈과 내 돈을 써서 어떻게 되냐면 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좀 늘려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자산을 늘려갖고 부채는 줄어들고 내 돈은 1억에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억으로 늘어났죠? 더블로 늘어났죠? 네. 그걸 뭘로 활용을 한 겁니까? 결국에는 이 부채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채와 자본을 활용을 해가지고 부채는 줄이고 그 다음에 내 돈을 늘려간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 돈을 늘려가는 포지션. 응? 그래서 점점점 더 가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 돈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완전히 내 돈만 가지고 5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후에 집 한 채라도 내 집으로 있으면은 어때요? 5억 있으면 좋죠? 네. 그럼 5억 정도 가지고 남의 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기지론, 영모기지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죠. 네. 영모기지론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 달에 연금을 받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네. 주택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국민연금 받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개인연금 받죠. 네. 요거 합쳐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면 한 달에 그래도 500만 원씩 계속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후에 조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사실 이런 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지금 해야 되는 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요 부채를 얼마나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자산 가치를 증대를 시킬 거냐.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고 요걸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을 늘려가는 거. 이 액션 플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자 요게 그 예전에는 그니까 한 옛날 IMF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IMF 전만 하더라도 어떤 대학교만 나오면 취직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취직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네. 딱 또 졸업하면은 그냥 그다음 대기업으로 가는 게 직행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직행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돈을 벌어가 직장에서 돈을 벌잖아요. 네. 직장에 돈을 벌어가지고 먼저 뭘부터 장만하는 게 목표였냐면 집장만 하는 거. 그래서 한 40대 정도, 40대 정도 돼서 집 한 채를 장만합니다. 40대 후반 정도 돼가지고. 그러면 집 한 채 장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30대, 40대 넘어가가지고 상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알아보셨어요. 상가나 토지 정도.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어떤 재테크를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집에 대한 소유욕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왜냐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에 대한 소유욕이 커졌죠, 예전에는. 네. 집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이 늘려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집을 사면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왜? 집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늘려가는 어떤 재테크로서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먼저 운영하냐면 그러면 집은 그냥 렌탈에 살든지 전세로 살고 차라리 그 돈 갖다가 땅에다 투자를 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묵혀두고 있다가 나중에 큰 돈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집을 사도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 20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어떤 블로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페 뭐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운영을 많이 합니다. 20대 가지고 재테크 모임방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20대부터 벌써 재테크에 어떻습니까? 벌써 발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저희 회사도 예전에 이제 보면 20대 21살 때 막 땅을 사고 예전에는 20대 초반에 땅 사는 걸 감히 생각 못했죠. 그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20대 초반부터 땅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분들이 점점점 재테크에 대한 안목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집에 대한 소욕보다도 어떻게 되냐면 땅에 대한 어떤 땅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재미를 보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노후 준비를 하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많이 이제 일반인들, 젊은이들한테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재테크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제가 가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내 돈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잘 활용을 합니다. 부채를 활용을 해요. 왜냐면 아직은 뭐 30, 40대니까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분들이. 그러면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자, 부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뭔지 알겠어요? 네. 자, 부채에 대해서 감당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뭡니까? 이자죠, 이자. 네. 한 달에 내가 낼 수 있는 이자를 뭐 한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간에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분들. 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인생이 더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쫓겨요. 네. 재테크도 쫓기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재테크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여유 있게 가셔야 돼, 조금. 이 부분들이. 여유 있게 가셔야 되는데,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이 부채를 저는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제가 자본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채는 뭐냐면, 결국에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보대출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싸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자는 최대한 싸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수익은 극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을 싸게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수익처를 찾는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투자 수익처를 찾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아파트 예전에 어떻습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했을 때 예전에야 그냥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충분히 감당이 되고 어떻습니까? 프라이스에 대한 가격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으니까 남는 장사가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응?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하고 매각 차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 예전에는 근데 현명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막 집값이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는 막 내 돈 없이 어떻습니까? 남의 돈 갖다 활용 다 했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5억짜리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샀는데 남의 돈 2억을 샀고 내 돈 1억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가 한 50만 원씩 들어갔다 합시다. 예전에. 네. 그럼 5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은 600. 600이잖아요? 네. 그럼 1년에 600만 원 정도 되면은 3년이면 얼마예요? 1800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18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3억에서 3억 1800만 원만 넘어가면은 그 이자를 회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딱 따지고 보면은. 네. 근데 예전에 3억짜리가 3년을 묶여두고서 3억 1800이 안 된 아파트가 없었어요. 거의 다 3억이 그냥 4억 되고 3억이 5억 되고 이랬죠. 네. 그러니까 3억이 어떻습니까? 4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4억을 팔면은 얼마가 남냐면 세금 빼고 한 9천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9천에서 어떻습니까? 1800 빼고 나면은 얼마 남아요? 한 7천 정도 남죠. 그러니까 7천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 투자하기만 하면 내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파트를 좀 공격적으로 예전에는 투자를 하고 강남에 있는 북분들이 아파트 분양하는데 그래서 청약통장 갖다 집어넣는 거. 왜? 아파트 청약만 받게만 하면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눈을 뜨신 분들이 거기만 쫓아다니신 거예요. 왜? 잘 생각해봐요. 자, 직장생활 1년 내내 해봐야 얼마 벌어요? 여러분들 월급 150만 원 벌어가지고 얼마 벌어요? 200만 원 벌죠? 2천만 원. 네. 근데 아파트 어떻습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4억 돼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4억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을 떼고라도 남는 게 그래도 한 몇천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죽으라고 다녀봐야 2천 얼마 버는 것보다 원래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혜로운 여자를 어떻습니까? 아내로 돌아오고 했었어요. 이 돈에 대한 관념이 있으신 분들. 지금 보면 예전에 지금까지 여태까지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공로가 컸냐면 여성분들의 공로가 상당히 컸어요. 여태까지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에다 갖다 드리죠. 네. 여성분들은 뭐냐면 지혜로운 여성들은 맨날 재테크 쫓아다녀요. 땅보러 쫓아다니고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눈을 막 시야를 넓혀요. 그러고서 기회를 딱 잡습니다.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걸 분양권을 어떻습니까? 되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기죠. 네.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 가정 있잖아요. 가정의 재산의 반은 한 80% 오히려 남자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해서 재테크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의 관념이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면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일어선다. 금방. 응?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결혼을 잘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혼 잘하면은 그렇게 확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냐면 이 아파트로는 크게 승부할 수 있는 이제는 시절이 이제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들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토지만한 거는 없다. 토지만한 건 없다. 근데 그 토지는 어떻습니까? 비전문가가 아무데나 땅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땅을 사니까 땅이 묶여가지고 돈이 묶여버리는 거지. 맞아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땅을 사면은 없어서 난립니다. 시적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 지역에 있는 땅을 하죠. 네. 왜? 잘 생각해보세요. 개발 지역에 있는 땅들은 수요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자, 새만금 계속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이 계속 예를 들어서 신항만 얘기 나오고 공항 얘기 나오고 어떻습니까? 항만 얘기 나오고 거기 어떻습니까? 카지노 얘기 나오고 도로공사 얘기 나오고 이런 기사가 계속 뜨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 동네 땅을 좀 사면은 투자하면은 조금 뭔가 돈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게 바로 수요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수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지 같은 경우는 땅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황금성에서 어떻습니까? 괜찮다. 개발지 땅들은. 응? 개발지가 아닌, 그리고 개발지를 하더라도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사기 때문에 황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금성이 될 수 있는 땅을 저희 회사가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황금성이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집에 담보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살 게 아니라 집을 담보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땅에서 재미를 보셔야 된다. 지금은.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발지. 여러분들 개발지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뭐 지가 상승의 뭐 삼성 법칙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뭐냐 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개발이 되고 개발 호재가 작용하고 이슈가 작용하는 지역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땅값이 1년에 적어도 10% 이상은 다 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10% 이상. 자, 예를 들어서 부안에 지금 어떻습니까? 막 새만금 얘기 나오고 잼버리 얘기 나오고 뭐 공항 얘기 나오고 막 도로공사 얘기 나오고 시적으로 막 그렇게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뜨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인 수요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땅값을 10% 정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개발지에 대한 메리트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근데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한 1년에 땅값이 2배, 3배도 올라갑니다. 집중적으로 타겟팅으로 해서 올라가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설 IC가 들어온다거나 역세권 들어온다거나 바로 내 땅 갑자기 잘 생각해봐요.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신항만, 공항, 뭐 도로망, 막 카지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또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개발은 개발을 낳죠.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은 또 다른 개발을 낳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망이 뚫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에 무언가가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또 생겨버리죠. 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개발지 같은 경우는. 응?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동안 무언가가 한 번만이라도 터져주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3배, 3~4배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지에는 이 호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은 기본적으로 평균치는 한 10%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야 갑자기 느닷없이 내 옆에 삼성에서 큰 대규모 공장을 짓는데요. 올라간 거예요. 몰라요. 올라가죠. 네.
갑자기 내가 땅에 있는데 갑자기 신공항이 앞에 들어온대. 공항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런 기대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영종도가 신공항이 국제공항에 들어갔죠. 네. 자, 국제공항에 하나 들어간 게 됐습니까? 근데 공항에 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일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항에다 실어가지고 다른 데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로 운송을 해도 남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항 주변에 어떻습니까?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부가치. 그러니까 ITBT, CT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막 들어온다고요. 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뭐냐면 이 사람들 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터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택지가 개발돼야 안 해야 돼요? 됐죠. 개발돼야죠. 개발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네. 몰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출입을 하네. 외국인 출입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관광산업이 또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종도를 보더라도 카지노 사업도 하고 어떻습니까? 리조트 사업도 하고 막 하죠. 네. 그러니까 영종도가 거의 섬이 다 개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영종도가 있는데 여기가 신공항이 하나 들어간대요. 그러면 영종도 어느 쪽에 그냥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가지고 있는다라고 가정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신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응? 자,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여기는 뭐 그냥 기대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 땅값이 한 30만 원 정도였다 합시다. 그런데 신공항이 이제 착공하고 들어가니까 착공하고 완공하는 시점 맞춰가지고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비행기가 왔다 떴다 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비행기까지 왔다 가는 도로망들이 뚫려야죠. 네. 그렇죠. 활주로도 뚫려야 도로가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 도로망들이 막 정비가 시작한다고, 옆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항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내 땅 근처에 무언가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가 주변에 택지 개발을 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 땅에 이제 택지 개발 들어가는데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30만원짜리 땅이 어떻습니까?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되죠. 이분들.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지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작용하고 그리고 개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내 땅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무언가에 의해서 주변에 무언가가 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있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냐 그렇기 때문에 땅은 내가 30만원 나왔다가 300만원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억 원이 얼마가 됩니까? 30억이 되잖아요. 네. 네. 어? 맞습니다. 네. 만약에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30만, 300만, 10배 올라가죠? 네. 한 1억이, 10억이 되죠?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40대 가장이 1억 5천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를 일했습니까? 10년을 일했죠? 자, 10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1억 5천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1억을 투자를 해서 묻어놨을 때 그 10년 안에 뭔가 팩트만 작용을 하면 내 땅값이 30만원에서 3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주도에 이번에 땅값이 100배 올라간 지역이 있어요. 자, 제주도 평균치 가격이 올라간 게 한 30% 정도 된다는데 올라갔지만 어느 지역은 어떻습니까? 100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0% 올라갔지만 어느 지역은 100배가 올라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이 100배가 올라갔대. 100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1000만 원 있었으면 100배면 얼마야? 10억이죠. 자산 가치가 1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억 있었으면 거기에 100억 자산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냐고.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쪽 이런 어떤 왜 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토지를 하되 어디를 해야 되는지 개발지 토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더하기 때문에 내 땅을 매입을 하면은 내 땅 주변으로 자꾸 개발이 밀려올 수 있는 가능성과 개발 정보가 뜰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 개발이 한번 됐을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신공항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변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공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딸린 식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 딸린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땅 주변에 뭐가 들어와요? 삼성에서 들어오고 내 땅 주변에서 갑자기 상업용지가 돼서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1억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요. 맞아요. 로또 복권 사지 마시고 네. 땅에다 묻어두시라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여러분들. 개발지 땅에다 묻어두면 팩트가 작용할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엄한 데다가 묻어두냐 이거야. 그 돈 있으면. 그 돈 있으면. 그렇게 개발지에다가 묻어놓고 그냥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느긋하게. 응?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왜? 이 새만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 새만금 안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자 새만금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개발지죠. 그죠? 네. 개발지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네. 그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대부분 얘기합니다. 성공이 보장된 지역이야. 요 지역은. 근데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게 뭐냐면 신항만, 신공항, 어떻습니까? 뭐 카지노, 도로, 대기업, 유입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공항이 착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공항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영종도가 전체가 다 섬 자체가 다 개발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미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어떻습니까? 내 주변 앞까지 아니면 내 땅까지도 개발 압력에 못 이겨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땅값이 몇백 올라갈 수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잡을 때 내 돈으로만 가지고 잡는 경우가 있고 어떻습니까? 네 돈 가지고 내 돈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잡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땅을 갖다가 1억 원 정도 내가 투자를 해요. 1억 원 투자하는데 내 돈 5천만 원밖에 없어. 내 돈 5천만 원. 그럼 네 돈 5천만 원 빌렸다 이거. 그럼 네 돈 5천만 원 빌릴 때 은행 융자를 빌렸어요. 네. 어떻습니까?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 아파트 대출 딱 받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자, 5천만 원 빌렸어요?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한 3%를 합시다. 3%. 그러면은 5천만 원에 대한 3%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150만 원 아니에요? 네. 자, 5천만 원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자가 150만 원이죠?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10년이면 얼마예요? 10년이면 1,500만 원 아니에요? 네. 1,500만 원?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억을 투자했죠? 네.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했으면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 빼고. 네. 그러니까 20%만 올라가도 1억 2천만 원만 돼도 어떻습니까? 내가 낸 이자를 어떻게 돼요? 커버링을 하는 거예요. 커버링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자 10년 동안 1억에서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되겠냐 이거야.